고립과 은둔은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나온 지 이제 곧 30년이 다 되어가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세계관이 등장하죠. 현실처럼 보이는 세상은 사실 인간들을 무기력하게 가둬놓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시뮬레이션, 즉 매트릭스라는 가짜 현실이라는 세계관, 그리고 이 시스템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주인공 네오와 대비되어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스미스 요원이죠. 그는 단순한 경찰이나 보안 요원이 아닙니다. 매트릭스에 연결된 인간들의 정신을 이리저리 타고 다니며 시스템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켜냅니다. 특히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자유인, 즉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스미스 요원은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주인공 앞에 나타납니다. 과연 이 얘기가 영화에만 국한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스미스 요원은 언제 어디서나 등장합니다. 바로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죠. 비트코인 이야기만 꺼내면 꼭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정도로 시작하는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야, 화폐는 원래 국가가 찍는 거야. 정부가 적당히 인플레 일으키면서 경제성장하는 거지. 특히 불황을 극복하려면 유연한 통화정책이 있어야 돼. 금같이 고정된 화폐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그래서 대공황 온 거잖아. 이런 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과연 그 사람의 생각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이 빌려 쓰는 입일 뿐입니다. 즉, 그 사람이 스미스 요원으로 변신하는 순간인 거죠. 전문가든 아니든 간에 마치 시스템의 대변인처럼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 세상 모든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미 본 문장들, 교육받고 세뇌된 내용들이죠. 물론 이건 꼭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존 질서, 주류 의견, 통념을 반박하는 어떤 새로운 인식이 등장할 때마다 이런 자기 방어적 반응은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튼 영화에 등장하는 스미스 요원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인간 사회, 인간 정신, 인간 사회 패러다임을 통제하는 거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즉 매트릭스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오처럼 매트릭스 밖의 진실을 알아버린 자가 등장하면 시스템은 즉시 제거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든 그 제거 명령을 실행하죠. 길 가던 행인, 엘리베이터 안의 회사원, 버스기사, 창밖을 바라보던 어떤 시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시스템이 원하면 스미스 요원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미스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단일한 인격체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 사람을 매개로 말하는 어떤 매개체인 겁니다. 존재 목적은 단 하나죠.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어떤 예외,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통제박 시스템과 같은 단어들은 한마디로 프로그램의 버그 같은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완전한 통제 속에서 그런 변수는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미스 요원은 즉시 반응해서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영화 밖 현실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스미스 요원들은 존재합니다. 물론 영화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 정장을 입고 위협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나타나진 않죠. 훨씬 정중하고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가족, 친구, 회사 동료들까지 비트코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주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죠. 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 난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대화가 조금만 더 깊어지다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마치 누군가에게 교육이라도 받은 듯 너무나도 정제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게 무슨 화폐야. 그래, 뭐 투기성이 있는 자산인 건 인정해. 근데 화폐는 절대 아니야. 야, 그리고 화폐는 원래 정부가 찍어야 돼. 정부가 통제 안 하면 무질서해진다니까?
그리고 적당한 인플레이션 이런 건 경제에 꼭 필요한 거야. 2% 이런 게 바람직한 수준이지. 불황이 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 몰라? 근본이제 옛날에 그 고정화폐 때문에 대공황이 온 거잖아. 그리고 정부가 화폐 시스템을 관리 안 하면 야, 그건 너무 위험해. 심지어 이런 말도 진지하게 나오죠. 야, 너 이거 아나키스트 아니야? 너 무정부주의자 아니야?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본인의 생각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 같은 교과서, 같은 뉴스, 같은 논리, 같은 프레임 안에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입은 다를지언정 결론은 늘 같습니다. 중앙 통제가 필요하다. 개인, 시장 이런 것들에게 모든 걸 맡기기에는 정말 위험하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최선이다. 이게 바로 현실 속 스미스 요원들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이 사람은 악의적이라든가 무지하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의 수호자, 즉 스미스 요원이 잠시 그 몸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특히 이런 통제 방식은 정말 효과적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진짜 검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입을 여는 그 기회, 그걸 막는 게 아니라 말할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으면 확실하게 검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말하면 누군가 조롱하고,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랍니다. 인플레이션이 문제라고 하면 넌 경제도 몰라. 라면서 가르치려 들고, 정부가 문제라고 하면 너 무정부주의자야? 너 음모론자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어느 나라가 바로 떠오르시지 않나요? 我係鄧德成，我絕對覺得我自己愛國嘅。 After the law came into force, Tang and his team posted videos each time they reported people to the police. They monitored the media for possible cases. 我哋好快嘅速度，譬如我哋今日有新聞出街，我聽日就已經組織咗我哋個舉報隊，就走去警署度舉報嘅。 Tang set up a hotline for the public to report any national security offences. 我哋每個社會每一個角落，睇下有冇啲咁嘅類似我哋懷疑有可能係違反咗國安法嘅事情。咁我哋如果見到有咧，我哋就會去警署嗰度報案舉報佢。 As a culture of anonymous informing takes hold, at least 32 political parties, activist groups, and media outlets have shut down. 사람들은 점점 더 침묵하게 되고 그 사이 시스템은 더 깊이 자리 잡는 겁니다. 이처럼 스미스 요원은 어딘가에 있는 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통해 말하는 방식인 것이죠. Absolute control.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스미스 요원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항상 같은 타이밍에 같은 레퍼토리로 정말이지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동일한 논리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건 면역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이 있죠. 그리고 미디어와 학계까지, 이 모두 언뜻 보기에는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실은 기존 권력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아주 촘촘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이 구조 속에서 길러지고 반복되고 표준화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늘 말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서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 예방을 위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자산 통제, 자율성 억압, 자유에 대한 감시, 시스템의 실체란 그런 겁니다. The actual use cases are sex trafficking, tax avoidance, anti-money laundering, terrorism financing. It's not people just buying and selling Bitcoin. There's no value to you're buying and selling Bitcoin. 사토시 혹은 사토시 그룹이 이것을 굉장히 혁신적인 형태로 빨리 론칭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무리한 형태의 장난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의도치 않았던 사회적 해악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으키고 있다. 물론 저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장막 뒤에서
밀실 회의를 열고 악의를 품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려고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은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늘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는데요. 그저 이미 정해진 규약을 충실히 따르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플레이션은 왜 필요하다고 하나요? 경제가 돌아가려면 돈이 돌아야 되고 그러려면 돈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죠. 심지어 그 수치마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데 2%라고 일단 임의적으로 정해는 둡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국가가 빚을 쉽게 내고 쉽게 갚고 아니면 아예 안 갚고 기존 채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이를 국민들이 눈치채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매우 정교한 도구일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뭔가요? 정부 부채를 대중의 저축으로 대중이 가진 부를 통해서 나눠서 십시일반해서 갚아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고정화폐 시스템, 대표적으로 금본위제 같은 거를 악마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은 정부 마음대로 양을 늘릴 수 없어서 그래서 대공황이 왔다. 혹은 그래서 대공황을 금본위제는 극복 못했다. 혹은 지금같이 통화량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는 경제가 더 건강하다. 이런 얘기죠.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 즉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CBDC.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들 모두의 거래 내역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송금을 차단하거나 자금을 임의로 압류할 수 있는,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디지털 감옥, 디지털 족쇄인 건데요. KYC와 같은 은행 고객 확인 이행제도, AML, 자금 세탁 방지, 범죄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들의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활동을 허가받고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당국이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포장지에는 보안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요.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CBDC는 그런 걱정이 없고요. 실상은 자유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이처럼 통제의 모든 수단들은 표면적으로 정의, 공공성,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성, 지속 가능성, 환경, 평등, 이런 기타 등등의 가면을 잘 쓰고 있지만 가면을 들추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로 수렴됩니다. 바로 통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통제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존재인 것이죠. 비트코인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중앙 발행인이 없고 발행량도 고정되어 있고 통화 스케줄도 변하지 않고 검열도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고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감시도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 점이 이 시스템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인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중앙 시스템이라는 것은 항상 통제할 수 있음, 감시할 수 있음, 이런 것들을 전제로 설계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걸 전제부터 무력화하는 거죠. 사용자 모두가 통제하는 돈, 즉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돈. 이렇게 비트코인은 성가신 정도가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옹호하거나 자유를 주장하거나 통제 구조를 이해하려는 자는 언제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건 위험한 거야. 그건 범죄자들이나 쓰는 거야. 그건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야. 이런 말들이 모두 스미스 요원으로 변신한 사람들 입을 통해 반복해서 튀어나오고 미디어나 교육 매체를 통해 대중들 눈과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순간 이 통제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정말 똑똑하고 선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왜 비트코인 얘기만 꺼내면 발작 버튼 눌린 것 마냥 갑자기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방어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보이시죠? 스미스 요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기반, 즉 자기가 지금까지 신뢰해온 세계, 자기가 선택해온 세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렸다고? 내가 평생 믿어온 이 시스템이 잘못 설계된 거라고? 내가 그동안 충실하게 따라왔던 규칙들이 실은 나를 가두는 족쇄였다고?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삶 전체의 토대가 흔들리겠죠. 야, 너 잘못 살았어.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얘기를 누가 달가워하겠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부하고 회피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특히나 이 시스템 안에서 잘 적응한 사람일수록 더 반응이 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시스템의 수혜를 많이 받았을수록 스미스 요원 바이러스가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열심히 공부했고 규칙을 지켰고 세상이 요구한 방식대로 살아왔다. 이런 사람에게 지금의 구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존재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지겠죠. 비트코인에 의해 세계관이 공격당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미스 요원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마치 시스템의 면역 반응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정말 잘 훈련된 패턴, 시스템이 심어놓은 자동 응답 기능 같은 겁니다. 이처럼 매트릭스는 아주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기능합니다. 그 누구도 저 감시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감시받기를 선택하게 만들고, 그 누구도 전 통제받고 싶어요 라고 외치지 않았지만 통제를 두둔하게 만들고, 그 누구도 전 자유가 싫어요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을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스미스는 누군가, 이런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반응이에요. 언제나 잠복해 있다가 질서에 대한 의문이 등장하는 순간 깨어나서 그 사람의 입으로 시스템을 대변합니다. 본능처럼 튀어나오는 비트코인에 대한 배척,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질적이고 통제할 수 없고 정해진 규칙 바깥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위험이고 위험은 제거의 대상입니다. 스미스 요원은 그걸 잘 수행하는 실행자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스미스 요원은 아주 조용히 우리 주변에서 잘 작동하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스미스 요원은요 단지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닙니다. 국가도 정부도 특정한 조직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어떤 반사작용이에요. 우리가 평생 들어온 교육, 뉴스, 상식, 제도,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형성된 반응 메커니즘, 그게 바로 스미스 요원입니다. 비트코인 얘기만 꺼냈다 하면 왜 주변 사람들이 돌변하는지, 왜 화폐 구조를 설명하려 하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지, 왜 검열 없는 시스템을 말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지 좀 이해되시죠?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랜 시간 이 시스템과 동화되었을 뿐이에요. 그 시스템이 흔들리면 사람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비트코인은 국가가 아닌 시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통제하지도 않고 어떤 이념이나 종교, 국적, 피부색에도 종속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에요.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문, 스미스 요원의 온갖 방해 공작을 뚫고 그 문을 열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스미스 요원은 아직도 많아요. 어디에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요. 그리고 다시는 매트릭스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될지는 다들 뻔히 보이시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보기란 댓글창 영상 말미에 띄워드린 다른 영상들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셨던 의문이나 오해들을 푸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